2월 13일 목요일 잠금해제 출발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도통 잡히지 않는 물가 때문에 다소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내에서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개인이 매수세를 이어가면서 우리 증시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0.58%가량 상승하면서 2,563선 지켜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강보합권 지나갑니다. 개인 홀로 담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과 같은 시장 안에서는 또 어떤 섹터가 강하게 움직일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종목 집중해보면 좋을지 오늘도 이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클럽의 박건희 사장님과 함께할게요. 사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사장님과 함께 잠시 후에 오늘 주목하면 좋을 종목들 만나보겠고요. 그 전에 지금 시장 전반적인 흐름 머니맵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네, 특히나 오늘 시장 안에서는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내에서 강력한 상승세를 띠고 있는 것이 바로 자동차와 2차 전지 섹터입니다. 자동차가 오늘 시장 안에서 특히나 현대차, 기아 중심으로 강력한 상승세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4% 가까운 상승세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어서 부품주에도 훈풍이 이어갑니다. 현대모비스, HL만도, DN 오토모티브까지 2% 넘는 상승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2차 전지단에서도 SK이노베이션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큰 폭의 상승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오늘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은 조선해운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시장 안에서 좀 탄탄한 흐름이 확인이 되었는데 오늘은 조정세 이어가고 있다는 점, 하나오션 지금 보합권을 지나가고 있는 흐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 안에서 또 LS일렉트릭이 8% 가까운 강력한 상승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항공 섹터 내에서는 한화시스템 6% 넘는 강력한 상승세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확인해 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흐름 안에서 우리는 오늘 어떤 종목 집중해보면 좋을까요? 저희 오늘 첫 번째 종목부터 잠금해제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주목해볼 종목은 바로 세진중공업입니다. 오늘 또 사실 조선주가 조금 밀려서 어떤 관점으로 지켜봐야 되나 궁금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근에 또 워낙 강력한 기대를 가지고 가고 있는 만큼 어떠한 포인트 잡아보면 좋을지 세진중공업의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신조선가 잡아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잠깐 아까 설명에서도 나왔다시피 이 고부가 가치 탱커에 대한 신조선가가 어떻게 되고 있나, 그에 따른 성적이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한데 지금 신조선가가 어떻게 좀 형성되어 있을까요? 사실 1차적으로 현재 저희가 LNG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조선주 대형사들이 대부분 2022년도에 수주했던 게 LNG 선인 거죠. 그거에 대한 1차적인 반영은 어느 정도 대형주 선에서는 반영이 됐고, 아마 시장에서는 또 다른 조선주에서의 모멘텀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틈새 시장인 모멘텀이 뭐가 될 것이냐? 요거는 이제 대형사의 LNG 위주의 신조선가에서 중소형주의 MR 탱커의 신조선가를 잘 볼 시기가 다가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MR 탱커라는 거는 미들레인지죠. 중간 사이즈 탱커이기 때문에 네. 말 그대로 대형주들 그 밑단에 있는 탱커가 좀 될 것 같은데 자, 신조선가를 보게 되면 LNG에 대한 신조선가는 현재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조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 MR 탱커 같은 경우에 신조선가가 2021년도 2년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 코로나 이후에 대형 조선사들 위주의 이제 신조선가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흐름이 느리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여기에 탱커를 납품을 하는 세진중공업의 실적도 2021년도, 2년도에 크게 올라가지 못했던 MR 탱커의 그 신조선가를 반영해서 실적이 좋지가 못했어요. 네. 하지만 저희는 미래를 보고서 투자를 해야 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2023년도부터 실적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그게 2023년도 실적이 이제 2025년도부터 세진중공업의 실적에 반영이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탱크를 제작하고 납품을 하는 거는 수주를 하고 12개월에서 16개월 후에 잡히기 때문에 매출로 드디어 2023년도 4년도 표에서 보시다시피 저 황토색 약간 그 회색 부분으로 된 실적이 이제 고가의 드디어 탱커 납품의 시기가 돌아왔고 그게 당장 2025년도부터 본격화되기 때문에
하나의 틈새 시장이 MR 탱커 신조성가 그리고 거기에 탱크를 납품하는 세진중공업이 모멘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MR 탱커의 신조선가가 2021년 바닥을 딛고 이제 상승할 일만 남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적 개선세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또 잠시 후에 나눠보겠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떤 부분 잡아보면 좋을까? 바로 고부가 가치 탱커를 잡아주셨어요. 이 MR 탱커 안에서 고부가 가치 탱커의 지금 납품 상황은 좀 어떨까요? 자, 현재 앞에서 네. 설명드렸다시피 조선주들의 수주 상황이 2022년도까지가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리드 타임을 반영해서 세진중공업의 탱커 납품 척수가 2014년도에 9척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2024년도, 5년도 이렇게 올라갈수록 2025년도가 19척, 2026년도는 무려 한 40척 여부의 이런 탱커가 납품이 되긴 하는데 이 탱커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진중공업이 사실 LPG 탱커를 납품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단가가 사실은 100억 언더로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암모니아선을 운반을 하는 이런 탱커가 고부가가치예요. 척당 100억이 현재 넘어갈 걸로 추적이 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 세진중공업의 주 고객사인 HD 현대그룹의 수주가 이제 2023년도, 4년도에 많이 받았죠. 암모니아 선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2023년도에 15척, 2024년도에 28척 수주를 하면서 그 말인 즉슨 여기에 탱커를 납품하는 세진중공업도 덩달아서 고마진의 탱커를 이제 납품이 서서히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당사는 친환경 대체 원료죠. VLAC라고 암모니아 운반선의 시장계와의 최대 수혜주가 되고 있고요. 국내 유일의 이 암모니아 탱커 공급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암모니아 운반선의 시장은 2014년도에 개화를 했고 그중에 85%를 이제 한국 조선 3사가 수주를 했고요. 또 그중에서 80%를 세진중공업의 주 고객사인 HD 한국조선해양이 납품을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고부가가치 암모니아선 탱커의 직접적인 수혜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나 암모니아 탱크 관련해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이 고부가 가치 탱크들이 어떠한 실적을 만들어내게 될지 계속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키워드는 어떻게 열어볼까? 뭐 단연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2025년부터 실적이 좀 가시화되지 않을까, 이러한 성과들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자, 제가 이제 조선주 등 주식을 분석을 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저 빨간색 그래프로 되어 있는 ROE라는 부분이 될 걸로 보입니다. ROE 부분이 한 10%대 언더 정도에서 형성이 되던 모습이 2025년도, 6년도 방금 설명드렸던 스토리대로 이제 10%대 중반대로 올라서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이 말인 즉슨 주가가 이제 정상적으로 밸류에이션을 받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같은 맥락에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전제 조건이 제가 이제 대형 조선사가 어느 정도 지금 조정이 이어지면서 중소형으로 넘어가는 그 와중에 이제 세진중공업도 있고요. 세진중공업의 주 고객사 HD 현대미포도 있고요. 오늘 미포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대형 조선사보다 좀 강한 이유가 또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기대가 되는데 근데 또 차장님 3거래일째 이미 주가는 좀 상승하고 있는 기세긴 합니다. 워낙 관심이 많은 상황이어서 지금 어떻게 목표가 잡아보면 될까 궁금한데 목표가 얼마 보고 계세요? 자, 일단은 10,000원 한번 깔끔하게 잡아보도록 하고요. 네. 그 후에 한번 뭐 조정을 하든 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시장 안에서 8,90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 목표가 10,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세진중공업 실적과 함께 체크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두 번째로 체크해볼 종목은 바로 동방성기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조선주라는 섹터 내에서 연결지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동방성기는 키워드 어떻게 잡아볼까요? 자, 첫 번째 바로 세진중공업을 잡아주셨어요. 네. 어떠한 연관성으로 좀 연결을 해볼까요? 자, 세진중공업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네. 자회사가 첫 번째가 1승이 되고요.
자, 1승에 또 그 밑에 있는 회사가 동방성기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세진중공업 1승 동방성기로 이어지는 이 라인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자 회사로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자, 세진중공업하고 어떤 시너지가 기대가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제 같은 경우도 세진중공업이 좀 강하게 올라가면서 동방성기도 덩달아서 좀 강하게 올라갔었던 이유가 뭐가 되냐면은, 이 동방성기는 말 그대로 배관 쪽을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 조선주에 배관 공급을 하고 있는데, 자, 세진중공업이 하는 게 아까 전에 제가 탱커 얘기를 드렸지만 이제 데크하우스라고 해서요. 선실이죠. 네. 예, 선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될 것이냐 보면은 선실 내에 있는 배관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핵심 부품으로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조선사가 이 납품을 받을 때 기자재 업체한테 이런 데크하우스 따로 받고 배관 따로 받고 이렇게 좀 했었어요. 그런데 세진중공업의 이러한 손자 회사가 되는 동방성기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패키지로 이제 납품이 딱 들어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방성기 같은 경우에는 이 배관 시스템에서 다 자동화가 현재 돼 있습니다. 자동화가 돼 있다는 거는 다른 얘기로 하면 고객사의 맞춤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고요. 또 이러한 세진중공업하고 시너지를 함으로써 원가 절감과 대량 납품이 한마디로 가능하기 때문에 조선소들의 이 업황이 좋아질 때 없어서는 안 되는 데크하우스의 핵심 부품인 배관 시스템을 저희가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 없다. 네. 그래서 대량 경제, 그리고 경제적 규모, 비용 절감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이제 세진중공업과 맞물려서 이 회사도 2025년도부터 굉장히 기대가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진중공업과 데크와 배관까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좀 참 기대가 되는데 또 해당 실적에 대한 영향도 올해부터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떤 부분 잡아볼지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바로 사업 다각화입니다. 안 그래도 여러 가지 모멘텀이 확인되고 있는데 또 어떠한 부분까지 영향을 좀 펼치고 있을까요? 자, 그래서 네. 이 세진중공업과 동방성기가 제가 이제 요새 조선주가 업황이 핫하니까 네. 그거 위주로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해양 플랜트에 들어가는 배관이라든지 뭐 발전소 배관, 뭐 여러 가지 풍력 시설에 대한 배관들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하나를 덧붙여서 동방성기가 지난해 STP라고 하는 하수 처리장 관련돼 있는 이 배관에 대한 사업을 인수를 했어요. 1승의 녹산 공장에 STP에 인수를 했다, 이런 뉴스가 있는 거죠. 이와 덩달아서 한국 IR 협회가 내년이라고 하면 올해입니다. 예, 올해 퍼 5.5배, PBR 0.8배, 업종 내 저평가가 주목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키워드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PBR 0.8배의 저평가에 실적 개선이 맞물리는 이러한 선에서 주가는 한번 모멘텀을 받으면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고 싶은데, 아까 전에 앞선에서 말씀드렸듯이 세진중공업의 모멘텀과 이 중소형 조선기자재인 동방성기의 모멘텀이 항상 같이 나타나면서 흐름이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조선에 대한 모멘텀도 미리 확인을 해봤는데 해양 플랜트 배관의 환경장비 섹터까지 이렇게 사업이 다각화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실적이 더 빨리 가시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세 번째 키워드로 바로 실적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좀 어떤 상황일까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적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요 다올투자증권의 이러한 밸류에이션 표를 쫙 보게 되면은 2022년도, 3년도, 4년도, 5년도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동방성기의 매출과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왔습니다. 단연 매출 쪽의 조선 기자재에서는 세진이 조선 부분에서 2022년도 2,800억의 매출이 2025년도에 지금 4,100억으로 점프를 하는 모습이고요. 덩달아서 거기에 패키징으로 배관을 하는 동방성기도 2022년도 249억 원의 매출에서 2025년도 400억대 매출을 드디어
이제 실현을 하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영업이익률 부분을 비교를 하게 되면은 이 세진도 지금 한 10%대 영업이익률을 나타내지만 동방성기의 영업이익률이 10%대 중반으로 이렇게 점프업이 더 올라간다는 모습을 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지 어제도 주가 상승이 두 종목이 다 괜찮았었는데 동방성기가 훨씬 좀 턴어라운드가 빨라서 그런지 더 좋았던 모습도 어제 주가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예. 어제 주가에서 확실히 동방성기도 큰 폭의 상승폭을 만들어냈는데 그렇다면 또 이 시점에서 자 어떻게 목표 주가 잡아보면 좋을까? 오늘도 좀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정도로 목표 두고 계세요? 자, 제가 지금 3,700원 정도 잡고 싶고요. 네. 그 예전 직전 고가의 3,500원대를 돌파를 해서 네. 이제는 가야 된다. 이제 실적의 저평가와 이러한 모멘텀들이 부각이 될 때가 충분히 됐다. 이렇게 보고서 1차로 일단 3,700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이렇게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상황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고 직전 고점 3,500원 돌파 이후에 목표가는 3,700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KB증권 프라임클럽의 박건희 사장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